왜요? 왜? 첸 소식 봤어요? 깜놀 그죠? 어떡해요? 속 타죠. 내가 만약에 SM 있었어 봐. 이거 잠 못 자. 대박 사건. 한 달 가 이거 대응하려고. 저희 SM 후배들한테 전화해봐. 약 올려요. 약 올리면 나 진짜 완전 칼부림 나죠. 거기 있어봤잖아. 이거 완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욕질하는 거지, 욕질. 어제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야근했던데요? 100% 야근했을 거야. 100%. 이건 야근은 최소 보름까지 야근해. 회사 그냥 아예 압구정동 청담동에서 밥 먹고 거기서 그냥 사무실 자야 돼요. 진짜 이런 분위기. 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좀 이따 뾰레롱. 참 격세지가 많지네. 아 이거 진짜 저 있으면 나 이거 회사 잘리는 일이야. 이거 못 막았다고. 관리 똑바로 못했다고. 공개하기로 보자. 첸의 거는 첸 자신이 자신의 팬카페에서 어느 정도는 친필 편지로 자신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이제 공개를 했고 그 이제 SM이 그거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줬어요. 그래서 언론에도 이제 공식적으로 뿌려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엑소 첸이 여자친구가 있다는 얘기는 공공연하게 이미 흘러나왔어요. 회사에도 알고 있었고요. 그런데 결혼까지 하고 거기에 또 아기까지 있다. 이거는 SM도 이거 어쩔 수 없이 공개한 거죠. 이거 어떻게 돌이킬 수 없잖아요. 일은 벌어졌고. SM이 알았다면 이거 놔뒀겠어요? 이거 어떻게 막? 이거 왜? 이거 뉴스에다 소설 추리 다 쓸 거 아니에요. 그 뭐라 그래? 그 저기 스피드 결혼, 속도 위반. 이런 거 한국말로 속도 위반이라고 합니다. 사실 SM에 예전에도 이런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겠다 막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. 신동이라든지 성민이라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면 회사 내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? 담당 매니저가 매니저 총괄한테 임원급이에요. 최고 결정권자한테 얘기하고 그분이 이제 선생님께 얘기를 드리고 그러면 선생님이 다 이게 호출을 해요. 홍보팀장과 온라인 팀장과 해외 또 담당 그 사업부장과 어떻게 할 거야? 니네 이렇게 전체 회의를 합니다. 그리고 다 들어보시고 이제 회장님께서 결정을 하시죠. 가뜩이나 이제 한국의 엑소 팬들은 엑소에 대해서 활동을 안 하니까 많이 그거에 대해 불만이 강했는데 거기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첸이 이제 결혼한다. 그 결혼도 충격인데 상대 여성이 이제 아이까지 가졌다는 거에 더 그러니까 결혼과 이제 아이는 축복입니다. 그 자체 축복인데 약간의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더 그 충격이 커서 그 충격이 분노와 이제 절망, 심한 경우에는 탈퇴하는 얘기까지 나온 거죠. 말 그대로 스타는 우리가 늘 하늘을 보면 밤하늘에 스타가 있지만 우리가 다가설 수는 없잖아요. 하지만 그 별을 보고 우리는 소원을 비기도 하고 우리의 미래를 기원하기도 하듯이 팬들은 다가갈 수는 없는 그 스타를 마치 자신의 아이돌, 우상으로 생각하고 희망으로 생각을 합니다. 그런 희망이 갑자기 뭐 이런 표현은 좀 뭐하지만 이제 인간이 된 거예요. 나와 다른 세계의 우상적인 존재였는데 걔도 화장실 가고 걔도 연애하고 근데 이왕이면 나한테 좀 말해주고 조금씩 나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. 근데 갑자기 이번 팬이 타 아이돌 팬들한테도 파가 있었다니까 아이돌 역사상 엄청난 선례를 남겼다. 때문에 그래서 걱정을 하잖아요. 이게 이 이후로 더 남자 아이돌들이나 아이돌들이 풀어질지 아니면 어떻게 이런 거 출시해야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. 저는 이제 엑소가 왕성하게 활동을 좀 하면서 팬서비스 차원에서 다양한 레퍼토리를 보여줬더라면 좀 데미지가 적을 텐데 팬들을 위한 활동을 좀 소홀히 한 거잖아요. 엑소들이 소홀히 했거나 아니면 회사가 투자를 안 했거나 뭐가 됐든 팬들 입장에서 소홀한 상황에 이런 일이 엎친 데 덮친 격이니까 더 배신감이 큰 거죠. 서류상으로는 안 넣고 권고를 하겠죠. 지금은 열심히 뛸 때다. 그리고 니네가 이제 개인이 아니고 팬과 함께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팬들의 성향은 묘하니 충분히 그런 것들을 납득할 만한 거를 해야 된다. 예를 들면 네가 연애를 하더라도 그만큼 네가 팬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더 하고 그리고 네가 팬미팅이나 방송 때도 얘기해. 나 연애하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해서 팬들도 제가 요즘에 사랑을 좀 하고 싶은가 보다. 공연 나가고 콘서트 하고 뭐 방송 활동할 때는 바빠서 팬들을 못 만나잖아요. 그러니까 조금 공백기가 앨범 준비하거나 공백기 있을 때 그때 SNS 뒀다 뭐합니까? 소통 좀 하세요. 그러면서 자신의 솔직한 얘기도 고백을 하고
그러면서 팬들에게 좀 더 준비할 시간을 좀 미리 좀 그 예고, 곡선 이런 걸 좀 하면 좋겠어요. 갑자기 진짜 뒤통수 이렇게 치면은 오해받기 딱 십상이에요, 진짜. 또 요즘 트렌드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되고 그러지 않아요. 예전만 같으면 계약서에도 연애 금지 계약 사항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을 좀 아직도 적는 기획사가 있지만 일군 기획사들은 그게 적는 게 자칫 잘못하면 인권 침해가 돼서 그걸 적지가 않아요. 그러다 보니 아마 SM도 과도기인 것 같아요. 옛날 같으면 이거는 진짜 날벼락이 나요. 거의 그냥 뭐 제명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은 좀 많이 포용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. SM이 사실 이런 어떤 한류 시스템, K-팝 시스템, 아이돌 시스템의 사관학교거든요. SM의 시스템을 많은 회사들이 벤치마킹했고 그래서 다수의 이제 K-팝 그룹들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 자신도 SM에서 많이 배웠어요. 그리고 아직도 SM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. 근데 최근에 뭐 다시 입에 거론하기는 저도 너무 안타까운 거라 말하고 싶지 않지만 샤이니의 종현이나 그 다음에 FX의 설리 같이 정말 우리를 슬프게 한 회사가 좀 더 그들의 입장과 그들을 좀 더 가까이서 좀 챙겼더라면 우리가 더 그런 좋은 친구들을 더 오래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저도 있었거든요. 그리고 저도 이제 정말 제가 화가 나서 제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작년 말 SBS 가요대전에서 레드벨벳의 웬디가 SBS의 잘못으로 이게 낙상이 됐단 말이에요.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래서 한참 활동해야 될 지금 사이코 완전체 활동들을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. 그때 SM 법적 소송을 불사해야 되는데 너무 조용하게 위야무야 넘어갔어요. 저 옛날 SM 같았으면 이거 난리 났거든요. 아니, SBS 보이콧 하겠다, SBS 활동 안 하겠다 이렇게 할 텐데 그냥 넘어갔어요. 예, 그런 부분. 그리고 슈퍼엠을 이제 작년 말에 런칭을 하면서 각각의 NCT 그리고 엑소 멤버들을 주요 그리고 샤이니 멤버들을 주요 멤버들을 다 묶었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만큼 샤이니를 좋아하고 NCT를 좋아하고 엑소를 좋아했던 팬들 입장에서는 또 내가 좋아하는 그룹 활동이 또 늦어지는 거예요. 예. 그런 데는 불만이 있는데 그렇다고 또 슈퍼엠이 전 세계적으로 막 치고 올라가는 이런 뉴스들을 볼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SM이 그렇게 잘하고 있었던 SM 자체의 그 시스템마저도 옛날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. 힘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. K-팝의 명가 아닙니까? 다시 예전처럼 완벽한 전문 스킬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이돌과 회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잘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. 네, 그러면 오늘은 제가 또 이 정도를 하시고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청춘인 시즌2가 이제 시작이 되면 오토슈즈인 제가 각각의 방송들을 리뷰를 해서 여러분들이 더 즐겁게 방송을 해드리고 제가 예고해드린 C팝 이러다 망한다, C팝 이렇게 해야지만 월드로 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마다 제가 보너스 편으로 따로 만들게요. 그때 하시는 게 여러분이 한꺼번에 좋은 방송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